안녕, 수원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비례와 반비례를 공부할 거예요. 일단은 누가 누구에 대해서인지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부터. 교재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y는 x에 대해서 라고 되어 있죠. y가 x에 대해서 정비례. 그죠? y가 x에 대해서 반비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y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y야. y가 주인공인 거고 x에 대해서라는 것은 x의 값이 변할 때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y가 x에 대해서 정비례라고 하면 식이 이렇게 적혀지고 y가 x에 대해서 반비례라고 하면 식이 이렇게 적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적혀있는 a는 비례상수라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a를 비례상수라고 합니다. 좀 이따가 실제 숫자를 집어넣어서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우선은 비례상수가 0이면 안 된다는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a가 0이면 말이야, y는 해놓고 a가 이제 a 곱하기 0인데, 곱하기 x인데, 그죠? a 곱하기 x인데, 만약 a가 0이 돼버리면 0을 곱해버리니까 그 값이 그냥 0이 돼버리지? 그럼 x가 죽어버리잖아. x가 사라져버리잖아. 그러면 우리가 정비례라고 부르지 않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y는 x분의 해놓고 비례상수 a가 0 이런 숫자라고 하면 그러면 얘는 0 곱하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0이 돼버려요. 또 x가 죽어버리지? 자, 이런 식으로 x가 사라지면 안 돼. x가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x가 살아있으려면 비례상수 a가 0이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 양쪽 다 a가 0이면 아니다, 이렇게 a가 0이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둘 다 붙어 있죠. 자, 비례상수는 0이 아닌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y가 x에 대해서 정비례하면은 y는 ax. 그 다음 y가 x에 대해서 반비례하면 x분의 a 이렇게 가는 거. 이 두 개가 이제 이쪽은 정비례, 이쪽은 반비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식은 이제 저렇게 쓴다는 건 알겠고요. 그럼 정비례랑 반비례랑 어떤 특징이, 어떤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죠? 비교를 한번 해서 보도록 할게요. 정비례라는 애는 말이야. 혀가 꼬였네? 정비례라는 애는 말이야. x값이 2배가 되면, 요렇게. x값이 2배가 되면, y값도 똑같이 2배가 돼야 돼. x값이 3배가 되잖아? 그러면 y값도 3배가 돼야 돼. 만약에 4배가 된다면 y값도 똑같이 4배가 돼줘야 됩니다. 이런 관계에 있는 것을 우리는 정비례라고 해요. 그럼 반비례는 어떤 아이냐? x값이 2배가 되잖아? 그럼 그것의 역수, 2의 역수는 2분의 1이죠? 그러면 y값은 2분의 1배가 돼. 이렇게. 그 다음 x값이 3배 됐어? 그럼 3배의 역수 3분의 1이죠? 그러면 y값은 3분의 1배가 돼야 돼. 마찬가지로 4배가 됐어? 그럼 y값은 몇 배? 역수 4분의 1에서 4분의 1배가 돼야 된다 이거야. 요런 관계를 우리는 반비례라고 합니다. 자, 지금 특정 숫자가 아니라 문자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조금 헷갈리죠? 감이 잘 안 오죠? 실제 숫자를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비례상수가 2라고 한다면, 비례상수 A가 2라고 한다면 우리가 식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비례상수가 2라면 y는 2 곱하기 x, 그러니까 2x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야. 저것에 대해서 한번 실제로 칸을 채워봅시다. x가 1이면 y값은 2죠. 2배 하라고 했으니까 2면 y는 4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3이면 6 나올 거고 4면 8 나올 거고 5면 10 나올 거야. 그죠? 숫자를 직접 대입을 해본 겁니다. 그래놓고 관찰을 해봤더니 정비례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x가 2배가 됐어? 그럼 y도 2배로 늘어나. 보이죠? 2배에서 4가 된 거. x값이 3배가 됐어? 1에서 3. 1에서 3으로 곱하기 3을 했잖아, x에서. 그지? 3배가 됐어? 그러면 y값도 똑같이 3배가 돼. 4배가 되면
똑같이 4배가 돼요. 보이나? 이게 정비례의 특징이야. 그러면 반비례 또 한번 비교해봐야 되겠죠? 그럼 반비례도 비례상수가 2라고 해봅시다. 똑같이. 그럼 비례상수는 여기 분자에 있는 게 비례상수예요. 그러니까 비례상수가 2라면 y는 x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칸 채우기 위해서 숫자를 대입을 막 해봅시다. x에 1 집어넣으면 y는 2 나오죠. 2를 집어넣으면 1 돼요. 3 집어넣으면 3분의 2 됩니다. 어이쿠야. 3 대입하면 3분의 2가 되죠. 4 대입하면 4분의 2. 물론 약분하면 2분의 1이긴 한데 지금은 이제 숫자를 비교하기 위해서 일단 4분의 2라고 적을게요. 5를 집어넣으면 5분의 2가 되죠. 이렇게. 자, 그래놓고 한번 아까처럼 한번 보세요. x가 2배가 됐지? 그러면 2분의 1배 된다? 보여? x가 3배가 됐지? 그러면 3분의 1배 돼. 3분의 1을 곱하면 3분의 2가 되겠지. x가 4배가 됐다? 4배가 됐으니까 4의 역수 4분의 1배. 4분의 1을 곱하면 4분의 2가 되겠지. 물론 약분하면 2분의 1인데 어쨌든 간에 5배가 됐어? 그럼 5분의 1을 곱해가지고 5분의 2가 되겠지. 보이나요? 우리는 숫자를 대입해서 칸을 채운 건데 관찰을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 정비례와 반비례의 비교 차이입니다. 다시 한번 용어부터 잘 익혀야지. y가, 그죠? y가 x에 대해서 정비례, y는 ax. y가 x에 대해서 반비례, y는 x분의 a. 그리고 참고로 a의 명칭은 비례상수. 비례상수. 그 비례상수가 0이면 안 된다. 정비례라고 하는 것은 x값이 1배, 2배, 3배, 4배가 되면 y도 똑같이 1배, 2배, 3배, 4배가 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반비례는 1배, 2배, 3배, 4배를 했더니 1배,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5분의 1배 이런 식으로 역수배로 가더라. 이게 반비례의 특징이더라. 정비례와 반비례의 핵심 내용은 이게 끝입니다. 쉽죠?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핵심 내용은 여기서 끝났지만 이대로 끝나면 심심하지. 그죠? 조금 더 내용을 진행을 해볼게요. 방금 전에 이제 비례상수가 2인 경우로 따진 거야. 2인 경우. 그럼 이번에는 비례상수가 2분의 1인 걸 한번 해볼게요. 자, 비례상수가 2분의 1인 거. 이렇게 지우고요. 비례상수가 2분의 1이면 정비례 쪽에서는 ax, 정비례 쪽에서는 2분의 1 곱하기 x니까 2분의 1 x가 됩니다. 그죠? 이쪽에서는 말이죠. 비례상수가 2분의 1이면 분자에 2분의 1이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요거 분수인데 분수 안에 다시 분수가 들어갔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번분수라고 합니다. 분수 안에 다시 분수가 들어간 거 번분수라고 해요. 보기가 좀 어렵게 생겼죠? 그러니까 보기 좀 편하게 하려면 사실은 이런 거야. 우리가 3분의 2다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 분자에 2가 있고요. 분모에 3이 있다는 것은 3분의 1이라는 얘기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안 어렵죠? 다시 이번에 또 뭐 해봐? 5분의 4 해볼까? 얘는 뭐야? 4가 곱해져 있는 거고 분모에 5가 있는 5분의 1. 얘가 얘죠? 그죠?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만약에 x분의 a라고 한다면 얘는 a랑 x분의 1이 곱해진 거지. 됐죠? 그러니까 분자 곱하기 분모분의 1 이거거든. 그럼 얘도 분자가 2분의 1인 거고 그 다음 x분의 1이 있는 거고 그럼 우리가 분수의 계산해서 곱셈을 하면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죠. 2 곱하기 x가 되는 거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지. 그러니까 1 곱하기 1 하니까 그냥 1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얘랑 똑같이 생긴 거야. 이렇게. 비례상수가 2분의 1일 때의 반비례식은 우리가 번분수로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이쁘게 고치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아니 쌤! 반비례가 x분의 숫자인데 얘는 x 앞에 2가 붙어 있잖아? 그럼 니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x를 가리면 비례상수가 2분의 1인 거야. 다시 x를 가리면 비례상수가 2분의 1인 거야. 얘는 정비례인 상태에서 x 샥 가려서 비례상수가 2분의 1인 거고, 얘는 x가 분모에가 있으니까, x가 분모에가 있죠? x의 분모에가 있으니까 반비례인 상태에서 x를 가리면 비례상수가 2분의 1인 거야. 별로 안 어렵죠? 이해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생각을 이제 해놓고 숫자를 한번 채워봅시다. 1 대입하면 2분의 1 나오고요. 2 대입하면은 1 나오고요. 3 대입하면 2분의 3, 2분의 4. 물론 약분하면 2가 되겠지만 우린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일단 이대로 두고요. 자, 5를 대입하면 2분의 5가 되겠죠. 정비례의 특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2배, 3배, 4배, 5배가 되면 똑같이 y도 2배, 3배, 4배. 봐봐. 여기다 2를 곱했고, 여기다 3을 곱했고, 여기다 4를 곱했고, 여기다가 5를 곱했죠. 자, 정비례의 특징 확인했나요? 반비례도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가 1 대입하면 2분의 1 나오고요. 2 대입하면 분모가 4가 돼서 4분의 1 되죠. 3이 들어가면 6분의 1이 되고요. 4가 들어가면 8분의 1이 되고요. 5 들어가면 10분의 1 되고요. 일단 숫자 대입을 해서 칸 채우기는 다 했고, 반비례의 특징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2배, 3배, 4배가 되면 2분의 1배 보이나? 분모에 2를 곱했으니까 2분의 1배지. 분모에 3을 곱했으니까 3분의 1이고요. 분모에 4를 곱했으니까 4분의 1배, 5를 곱했으니까 5분의 1배 보이죠? 이게 바로 반비례입니다. 이게 바로 정비례입니다. 이게 바로 반비례입니다. 자, 정비례는 뭐라고? 2배, 3배, 4배면 y도 똑같이 2배, 3배, 4배고요. 반비례는 2배, 3배, 4배면 역수를 취해서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이렇게 가는 거가 반비례야. 쉽지? 별로 어려운 데는 없죠? 그죠? 자, 그럼 이번엔 비례상수가 2분의 1 말고 비례상수가 만약에 5분의 1이다. 비례상수가 5분의 1이다. 비례상수가 5분의 1이면 얘는 y는 5분의 1 x가 될 거고, 그 다음 얘는 일단은 분자에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말이야, x분의 5분의 1인데 얘도 결국은 식을 정리를 하면 아까 x를 가려서 남는 거가 비례상수라겠지? 비례상수가 5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말이죠. 그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이해됐죠? 그러니까 x 앞에 5가 붙어 있어도 당황하지 말라 이거야. x를 가려서 남는 숫자 5분의 1이 비례상수인 겁니다. 어쨌든 간에 분모에 x 들어가 있으니까 반비례인 거고 비례상수는 5분의 1인 거죠. 됐죠? 그래서 얘도 이제 칸 채우기를 해보면 확인이 될 거예요. 그렇죠? 칸 채우기는 이제 생략할게요. 그럼 이제 비례상수가 5분의 1인 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이제 좀 추가를 해볼까요? 다른 거 한번 볼까? 만약에 y는 3분의 2하고 x가 곱해져 있잖아. 이렇게 정비례인 거고요. 곱하기 x니까 정비례인 거고요. 비례상수는 3분의 2인 거죠. 요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만약에 쓰기를 이렇게 써야겠죠. 앞에는 3 당황하지 말고, 어쨌든 x가 분모에 가 있으니까 반비례인 거고, 비례상수는 x를 가려놓고 남는 숫자 3분의 2. 3분의 2. 비례상수가 3분의 2인 반비례식을 내가 여기다 적어 놓은 거지. 됐죠? 자, 그럼 만약에 또 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이제 충분히 다 이해했겠지만 그래도 여기부터 적어볼까? 만약에 y는 선생님이 힘이 너무 센가 봐. 분필 막 쏙쏙 들어가네? 자, y는 이렇게 적었어. 자, 그러면 얘는 일단은 어때? 분모에 x가 들어갔기 때문에 반비례식인 거고요. 비례상수는 10분의 3입니다. 쉽죠? 그죠? 자, 다시
또 이번에 비례상수가 이제 10분의 3이나 똑같이 돼 있으면 x가 곱해져 있겠죠. x가 곱해져 있으니까 정비례 시킨 거고요. 비례상수는 10분의 3입니다. 얘도 이제 정비례니까 실제로 숫자를 채워놓고 비교를 해보면 2배, 3배, 4배가 똑같이 밑에도 2배, 3배, 4배가 있죠. 얘는 이제 반비례식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표를 다 채워놓고 보면 2배, 3배, 4배 했으니까 밑에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이렇게 가겠지. 그죠? 이 두 개는 이제는 굳이 숫자로 비교하지 않아도 좀 이해가 됐으려 봅니다. 그거 하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그죠? 요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왕에 배우는 김에 추가 내용을 조금 더 한번 볼게요. 일단은 여기다가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비례상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 자,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어진 식이 말이야. 정비례는 y는 ax라는 걸 배웠단 말이야. 물론 비례상수가 0이 아닙니다. 비례상수가 0이면 말할 가치가 없는 거고 아예. 그거는 정비례 반비례해서 아예 안 따지는 거니까.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양변을 x로 나눠봐. 양변을 x로 나눠봐. 양변을 x로 나누면 여기는 x로 나누니까 x분의 y가 될 거고 여기는 a가 남죠?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야. 자, 봐봐. 뭐라고 되니? 정비례에서는 말이죠. 비례상수가 x분의 y야. 그치? 이해됐어? 비례상수가 x분의 y라고. 비례상수가 x분의 y야.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y는 2x라고 한다면 말이야. 숫자를 한번 채워놓으면 여기는 2, 4, 6, 8, 10 이렇게 될 건데 비례상수는 x분의 y야. 1분의 2, 2분의 4, 3분의 6 다 2죠. 그지? 4분의 8, 5분의 10. 만약에 비례상수가 궁금하다고 한다면 x분의 y가 비례상수가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어요. 됐나? 사실 이거는 뭐 그래서 중요하진 않아 사실은. 이쪽이 더 중요해. 이쪽에서가. 얘도 중요해. 중요한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얘보다 이제 이쪽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도 한번 볼게. 여기서 보면 지금은 이제 비례상수 반비례가 말이야. y는 x분의 a라고 했거든. 그럼 내가 a가 궁금하면 말이지. 양변에 뭘 곱하겠어? 분모에 있는 x를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 x를 곱하겠지. x를 곱하면 여기는 x가 약분돼가지고 a만 남는 거고요. 이쪽에 x가 곱해지니까 x 곱하기 y가 될 거라고. 다시 한번 뭐라고? 비례상수는 x랑 y랑 곱한 거야. 반비례에서의 비례상수는 x랑 y랑 곱한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는 별표 한 3개 정도 되겠네. 요거는 별표 하나 정도? 중요하지만 별표 하나. 얘는 별표 3개. 엄청 중요한 거죠. 자, 다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해볼까? y는 2분의 1x 해볼까요? y는 2분의 1x 해볼까? y는 2분의 1x 2분의 1x가 아니라 반비례를 했으니까 2x분의 1 아니다. 저쪽에서 비례상수 2짜리 했으니까 여기서 비례상수 2짜리 해서 x분의 2라고 해서 숫자를 이제 대입해보면 1 들어가면 2 들어가면 1 3 들어가니까 3분의 2 4 들어가니까 4분의 2 5 들어가니까 5분의 2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자, x값이랑 y값이랑 곱하면 비례상수 요 둘이 곱해봐. 몇 나와? 2 나오죠. 요 둘이 곱해봐. 2 나오지? 이렇게 둘이 곱하면 2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 2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 2 나오죠. 됐나? 다시 정비례 쪽에서 비례상수는 사실은 안 외워도 돼. 이런 개념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면 안 외워도 돼. 왜? 정비례가 이거라는 건 다들 알 테니까. A가 궁금하면 X로 나눈다. 심플하잖아? 그치? 굳이 외울 필요가 없죠? A가 궁금하면 X로 나누면 돼. A가 궁금하면 X로 나눴더니 X분의 Y가 나와. 끝! 외울 필요 없어, 사실은. A가 궁금해? A가 궁금하면 X를 양변에 곱하겠지. 그래서 비례상수 A는 X랑 Y랑 곱한 거야. 그죠?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 굳이 안 외우더라도 그냥 식보고 그냥 즉석에서 구하면 되는 거야. 됐죠? 자, 비례상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이 이 두 개를 좀 미리 좀 강조를 좀 하고 싶네요. 메모 열심히 해놓고 꼭 외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곁다리로 이제 들어가는 얘기가 사실은
비례상수에서는 무슨 얘기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요 옆에 이런 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이 비례상수가 A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밑에 분모가 X가 나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사실 이 뒤에는 이게 생략돼 있어. 분모에는 0이 들어갈 수가 없죠. 분모에는 0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지구인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분모에 들어가 있는 X는 0일 수가 없는 거야. 그건 무조건 그냥 자동 반사야.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안 한 건데 책에서도 잘 안 나와 있고. 그죠? 근데 그게 설명이 빠진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자, 분모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니들이 머릿속에 내리에 콱 박혀 있어야 돼. 분모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어. 즉, 분모에 들어가는 X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어. 안 적혀 있더라도 니들은 그냥 자동 반사로 아, 분모는 0이 될 수 없어. 꼭 기억을 해두세요. 됐죠? 자, 그러면 정비례라는 거가 이제 AX라는 걸 배웠고요. 반비례는 게 X분의 A라는 걸 배웠으니까 다음 시간엔 뭐 하겠어? 당연히 그래프를 그리겠죠. 그죠? 자, 그래프를 그릴 거를 대비를 해서 몇 가지 좀 하나 또 확인을 하고 넘어갈게요. 가벼운 거 요거 하나만 하고 이제 수업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체크해 볼 거는 말이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말이야. 얘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y는 ax에다가 만약에 내가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x 0 될 수 있습니다. 얘는 곱셈에서 0 될 수 있어요. 비례상수가 0이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분모가 없잖아. x는 분모가 아니지? 그러니까 0 될 수 있어. x에 0을 대입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y는 2x 이런 거 말이야. x 값이 0이면 y 값은 뭐가 됩니까? 0 되죠. 그죠? 그 다음에 1. x 값이 1이면 y는 a가 되겠지? y는 a가 되겠죠. 뭐 여기서는 1 집어넣으면 2 나오겠지. 요 앞에 비례상수가 2니까 2가 나오겠지. y는 3분의 1 x야.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3분의 1 나와. 왜? 비례상수가 3분의 1이니까. 1 대입하면 비례상수, 그죠? 이거를 그래프를 그리면 말이지. 무조건 이 두 점을 지나겠네? 그쵸? 지금 바로 확인했죠? 0,0, 1,a를.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쟤랑 비교했을 때 x가 분모가 있기 때문에 분모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0은 대입 못해. x는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0을 대입은 못해. 하지만 1은 대입할 수 있지. 1을 대입하면 1분의 a죠. 1분의 a죠. 그래서 1,a를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 됐나? 자, 이쪽에서는 0을 대입할 수 있기 때문에 0,0, 그 다음에 이제 1,a를 지나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이쪽에서 0은 대입 못하고 1 대입했을 때 a가 나오니까 저쪽에서는 0,0, 1,a를 지나는 그래프, 이쪽에서는 1,a를 지나가는 그래프,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그래프를 그릴 때 저 내용을 활용해서 그리겠죠. 자, 정비례랑 반비례를 위주로 우리가 공부했고요. 비례상수를 알아보는 법도 배웠습니다. x를 가렸을 때 남는 숫자가 비례상수라는 거. 그지? x를 가렸을 때 남는 숫자가 비례상수라는 거. 자, 그 내용을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요. 정비례와 반비례를 공부했습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여기까지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제 그래프 들어가면 그래프 그리는 거가 좀 어려운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다음 시간 그래프가 좀 어려웠다 하는 친구들은 다음 시간 거 보기 전에 함수의 그래프 과정을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돌아오면 또 쉽게 느껴질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볼게요.